남은 돈 5천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막막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생활비는 변함없이 필요하고 의료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뜻밖의 비용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아끼면 되지 하고 생각해도 막상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기술적인 절약법보다 생활 구조를 재설계하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비 재편, 현금 흐름 확보, 생활 습관 조정, 작은 소득원 만들기 같은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삶의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아래 세 사람의 사례는 5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과 월 200만 원 남짓의 생활비로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2. 사례 1. 쓰던 돈의 흐름을 완전히 재배치한 60대 부부. 어씨 부부는 은퇴 직후 생활이 제일 혼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월 450만 원 이상 쓰며 살았고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마자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엔 그저 줄줄이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대신 생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고정비 수술. 전기, 통신, 자동차 유지비, 보험들을 모조리 점검했습니다. 자동차는 유지비 부담 때문에 경차로 바꾸고 보험은 보장 중복을 없앴습니다. 이것만으로 월 30만 원이 줄었죠. 둘째 식비 구조 재편. 외식이나 배달 중심이던 식비를 주 1회 외식, 주 1회 장보기로 정했습니다. 식비가 월 80에서 45로 내려갔고 부부는 오히려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레저의 재발견. 돈 들지 않는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걷기, 무료 전시관, 도서관 프로그램 등. 신기하게도 쓸데없이 소비하던 시간보다 만족감이 크다고 하더군요. 이 부부는 현재 월 180만 원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쓸 돈을 싸움하듯 줄이는 게 아니라 생활 구조 자체가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적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3. 사례 2. 작은 소득원이 심리적 버팀목이 된 57세 은퇴자. B씨는 제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57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5천만 원이었지만 아무리 아껴도 매달 줄어드는 통장을 보면서 사는 건 너무 무섭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 20만 원이라도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심리적으로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고 판단했죠. 그가 선택한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대상 과학 실습 과외.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기초 장비와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월 12만 원. 중고품 리세일. 집에 있던 물건부터 정리하며 시작했고 이후 동네 수거품을 개수해 판매. 월 510만 원. 맞춤 수리 일감. 동네 맘카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형 가전 수리 게시물을 올림. 작은 고장 수리는 꽤 수요가 많았고 월 35만 원. 지금도 월 소득은 평균 25만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B씨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심리적 체감은 200이 아니라 175 정도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4. 사례 3. 지출을 줄이기보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골라낸 65세 여성. C씨는 혼자 사는 65세 여성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적응 기간처럼 흘러갔지만 남은 돈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바라보다 6개월째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20년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자 통장이 너무 작아 보였던 거죠. C씨는 지출을 억지로 줄이는 방식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습관적으로 쓰던 비용 카페 택시 잡비은 통으로 잘랐는데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고 대신 꼭 필요한 부분 관절 치료, 우울감 방지 차원의 문화생활에는 아낌없이 배정했습니다. 이 구조 전환 후 C씨의 지출은 월 220에서 185로 줄었고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돈이 쓰이니까
삶이 훨씬 선명해졌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죠. 오, 지금 필요한 건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재설계. 여기 소개한 세 사람은 특별히 부자인 것도 대단한 수익 모델을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재정비했다는 점입니다. 고정비를 손보면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크고 작더라도 꾸준한 소득원은 안정감을 높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지출과 아닌 지출을 구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5월 200만 원으로의 생활은 분명 쉽지 않지만 축소된 삶이 아니라 재정돈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이 재설계는 누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길목에 서 있다면 거대한 도약을 꿈꾸기보다 눈앞의 작은 구조 조정부터 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삶의 안정과 여유를 다시 만들어줍니다.